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금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연방정부의 셧다운 기간에도 국경 통제와 관세 정책 등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수 기능을 넘어선 핵심 국정과제를 우선하며 셧다운은 연방정부 예산 법안 미처리로 필수 업무의 기능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입니다. 이민서비스국 USCIS가 영주권과 시민권 등 합법 이민 신청 서류를 표본 조사한 결과 놀라울 정도로 높은 이민 사기 비율이 포착되면서 전국적인 집중 추적 조사에 나섰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온라인 부동산 정보업체 질로우와 레드핀이 주택임대 광고 시장에서 경쟁을 불법적으로 억압한 혐의로 연방거래위원회 FTC에 의해 제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타이레놀 자폐증 논란 발언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수많은 학부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큰 충격과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대다수의 연구자와 의학단체들은 자폐증의 원인이 다양하며 타이레놀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입증된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K-팝의 위상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이른바 캐드언 OST가 빌보드 차트를 휩쓸며 K-팝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복음주의자들과 흑인 개신교인 그리고 남부 주민들의 상당수가 성경에 대한 문자 그대로의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미국 성인의 약 절반은 성경이 문자 그대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연방정부의 셧다운 기간에도 국경 통제와 관세 정책 등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수 기능을 넘어선 핵심 국정과제를 우선하며 셧다운은 연방정부 예산 법안 미처리로 필수 업무의 기능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입니다. 이 기간 대다수의 연방 직원은 무급 휴직 처리되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민 단속과 관세 협상을 담당하는 부처에 과거 셧다운 때보다 더 많은 직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지난 1일 보도했습니다. 이민 단속 예산 확보로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특히 국경 순찰과 이민 세관 단속국 등 핵심 이민 단속 기능은 셧다운에도 차질이 없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행정부 당국자들은 아이스가 지난 7월 제정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을 통해 이미 예산이 책정되어 셧다운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역시 2023년 셧다운 위기 당시에도 88%였던 직원 유지 비중을 이번에는 95%로 늘려 국경 및 이민 업무를 강화했습니다. 행정부 당국자는 아이스는 셧다운 동안 괜찮을 것이며 아이스가 하는 일 대부분이 계속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 USCIS가 영주권과 시민권 등 합법 이민 신청 서류를 표본 조사한 결과 놀라울 정도로 높은 이민 사기 비율이 포착되면서 전국적인 집중 추적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셉 애들로 이민서비스국장은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 등 쌍둥이 도시 지역에서 열흘 동안 각종 이민 신청 서류 1000여 건을 집중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조사 결과 무려 27.5%인 275건에서 위장 결혼이나 가짜 문건 제출 등의 사기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오버스테이나 H-1B, F-1 비자 오남용까지 포함하면 50%가 이민 사기 혐의가 있는 것으로 포착됐습니다. 사기 행위가 확정될 경우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소는 물론 추방 절차 회부와 형사 기소를 거쳐서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후속 조치를 취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미네소타를 시작으로 이민 사기가 범람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들부터 집중 조사를 실시하고 대대적인 이민 사기 추적 조사를 미국 전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온라인 부동산 정보업체 질로우와 레드핀이 주택임대 광고 시장에서 경쟁을 불법적으로 억압한 혐의로 연방거래위원회 FTC에 의해 제소됐습니다. FTC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질로우와 레드핀이 수백만의 미국인이 다음 임대주택을 찾기 위해 사용하는 인터넷 임대 목록 서비스 광고 시장에서 불법 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주택 임대 IRS 시장의 최대 네트워크 중 하나인 두 거대 플랫폼은 올해 2월 다가구 임대 부동산 IRS 광고 시장에서 레드핀을 경쟁사 위치에서 사실상 해체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불법 계약의 대가로 질로우는 레드핀에 1억 달러와 기타 보상을 지급했습니다. 대가로 레드핀은 광고 고객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최대 9년 동안 다가구 부동산 광고 시장에서 경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욱이 레드핀은 질로우의 독점 목록 배포처 역할을 담당하게 됐는데요. 레드핀의 웹사이트는 사실상 질로우 사이트에 나오는 목록을 독점적으로 재배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며 경쟁 자체를 완전히 포기한 것입니다. FTC는 이 합의가 겉으로는 파트너십으로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질로우가 레드핀과의 정면 경쟁을 피하고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진 행위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병무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병역 의무 대상자 중 2만 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에 대다수가 미국 국적을 선택하며 해외 인재 유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황희 의원이 10월 1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 말까지 병역 의무를 이유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총 18,4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연평균 4,000명이 가까운 수치입니다. 국적 포기 유형별로는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인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국적 상실자가 12,15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으로 복수 국적을 가진 이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국적 이탈자는 6,28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적을 포기한 병역 의무 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으로 전체의 66.4%에 달하는 12,231명이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해외 영주권자 중 2,813명보다 6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황희 의원은 현행 제도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병역 의무 회피를 막기 위한 엄격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타이레놀 자폐증 논란 발언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수많은 학부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큰 충격과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아이의 자폐 진단을 재앙으로 표현한 대통령의 발언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과 자폐증의 연관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약품 라벨에 경고 문구를 추구하고 최소 용량, 최단 기간 사용 지침 마련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료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정책적으로 성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연구자와 의학단체들은 자폐증의 원인이 다양하며 타이레놀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입증된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자폐 옹호 단체들도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폐인 자기 옹호 네트워크는 대통령의 발언이 자폐인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고 배제하는 인식을 퍼뜨린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K-팝의 위상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이른바 캐대언 OST가 빌보드 차트를 휩쓸며 K-팝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캐대언 OST 8곡이 핫 100에 동시 진입하며 무서운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타이틀곡 골드는 통상 7주째 정상의 자리를 지켰고 소다팝과 유어 아이돌이 각각 3위와 5위에 오르며 차트 상위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복음주의자들과 흑인 개신교인 그리고 남부 주민들의 상당수가
성경에 대한 문자 그대로의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미국 성인의 약 절반은 성경이 문자 그대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실시한 리고니어 신학 현황 2025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1월 6일부터 15일까지 약 3,001명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미만인 31%가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이 100% 정확하다는 데 강하게 동의하거나 다소 동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44%는 강하게 동의하지 않거나 28%는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또 다른 6%는 확신할 수 없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인의 48%는 다른 종교 경전과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고대 신화에 대한 유용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지만 문자 그대로 사실은 아니다라는데 강하게 동의하거나 어느 정도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은 완벽한 존재이며 실수를 할 수 없다라는 문장에 응답자의 53%만이 강하게 동의한 반면 13%는 어느 정도 동의했습니다. 미국 성인의 약 17%는 신이 완벽하다는데 강하게 동의하지 않았고 다른 9%는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으며 8%는 확신할 수 없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국 법무부 종교자유위원회가 9월 29일 세 번째 회의를 통해 공립 및 사립학교에서 종교적 자유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와 최근 예배 장소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들을 성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행정명령으로 위원회를 설립했으며 위원회에는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와 백악관 신앙 담당 폴라 화이트 목사, 뉴욕의 티모시 돌란 추기경과 미네소타 위노나 로체스터의 로버트 이 베런 주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은 워싱턴 DC의 성경박물관에 모여서 내년 봄 대통령에게 제출할 종교자유보호 및 증진에 관한 권고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달 초 열린 두 번째 청문회 주제에 이어서 이번 세 번째 청문회에서도 공립학교에서의 종교 자유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청문회에서 교육부가 공립학교에서 기도할 권리를 보호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교육부 인력을 축소하거나 관련 부처 폐지를 목표로 한다는 입장을 내내 밝혀왔습니다. 테네시주 녹스빌에 위치한 테네시 대학교 캠퍼스가 지난달 31일 화요일 밤 젊은이들의 예배 열기로 가득 찼다고 밝혔습니다. 복음주의 캠퍼스 사역단체 유나이티어스가 주최한 집회에 약 8,000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모여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다고 사역단체는 전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테네시 대학교 푸드시티 센터 톰슨 볼링 이레나에서 열렸으며 약 500여 명의 학생이 구원의 메시지에 응답했고 집회 직후 경기장 밖에서 즉석 세례에 참여하는 장면도 이어졌습니다. 유나이티어스 측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테네시 대학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압도됐다며 8,000여 명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500명 이상이 구원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 어제보다 큰 폭으로 기온이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88도 예상되며 밤 최저 기온 68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6시 50분, 해 지는 시각 오후 6시 30분 예상됩니다. 이상 KCBS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에 전해드린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흐리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